자,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라면 대통령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에 꼭 영업신고를 해서 변경신고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제26조를 보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사항의 후단 여기에서 변경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자가 바뀐다든가, 즉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는 대표자 성명인데, 영업자가 바뀐다든가 영업소의 명칭이 바뀐다든가 혹은 상호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 영업소의 소재지라든가 영업장의 면적, 예를 들어서 500평방제곱미터에서 600평방제곱미터다 이렇게 바뀐다든가, 소재지가 똑같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번지가 대치동 5번지로 갔다든가 이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바뀔 때에는 꼭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항은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식품위생법 제21조 2호에서 적석판매 제조가공업,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는 것은 바로 제조를 해서 직접 소비하는 사람한테 직접 가는 거죠. 유통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그 중간 판매상한테 중간 상을 통해서 다시 또 어떤 그 소비자한테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직접 소비자에 닿는 이러한 적석 판매 제조 가공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적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에서 식품의 유형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서 기타 가공품이다, 음료류다, 또 아니면은 김치류다, 또 있죠. 그런 이 유형 제가 말씀드렸죠. 식품의 유형을 달리 이 유형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에서 이 소분류에서 유형이 나옵니다. 식품 공전을 보면 이 식품의 유형이 다 있는데, 장류라든가 잼류라든가 캔디류라든가 또 아니면은 빵류라든가 이 많이 있거든요. 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즉 식품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 전의 식품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 유형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서 자가품질 검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유형이 바뀌더라도 자가품질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조를 보면은 식품 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 냉동 차량을 정감하려는 경우, 더 늘린다든가 줄이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서울특별시라든가 지자체 또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러한 데 대한 특별법이 다른 행정시로 포함한다 했는데, 시군구 즉 지자체에서 자동 판매기 설치 대수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 옮겨져 있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되는 영업입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 5항에 따라서 이런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식품 제조강업업, 그 다음에 또 주세법을 술을 제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 주류를 제조하는 업체도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강업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인산염이라든가 이렇게 이 첨가물은 굉장히 많죠. 그죠? 634종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 강공업이지만 양국관리법에 따른 도정업을 하는 사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수산물 가공업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식품 가공업이라 할지라도. 이 식품산업진흥법이 2008년도에 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식품산업
진흥법이 생겨남으로 해서 어쩌면 역으로 식품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지금은 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이라고 이름 공공명칭을 바꿨는데, 거기에서 식품 그 회사들이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이러한 그 식품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식품 검사도 받고 포장재와 같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을 받고 뭐 하는 일들 제품 개발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이 식품산업진흥법의 진흥촉진법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도의 어떤 등록을 별도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입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단순 가공, 껍질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 과정 중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받는 검사로 오간으로서 뭐 냄새를 맡는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또 탄력을 본다든가 또 뭐죠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오간의 갖는 검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단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그죠. 식약처장이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제37조 6항에 보면은 품목제조 보고 혹은 품목제조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어떤 식품 어떤 그 품목을 나는 제조한다 라는 것을 식약 보고하는 어떤 절차를 갖다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와 같은 것들은 식약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식품안전나라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개인사업자 같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깔아서 품목제조 보거나 품목제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하는가 봤을 때에 식품 제조강업에 등록을 한 사람이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그 관할관청에다 그 사실을 보고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 즉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 또 품목제조 변경 신고를 또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행규칙 국무총리령으로서 규칙 45조 제46조를 보면은 제품 생산을 하기 전이나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생산 전에 해도 되고 하고 난 다음 일주일 내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품목 제조 보고서 그 다음에 제조 방법 설명서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겠다. 즉 보관은 어떻게 하겠다. 상온 보관을 한다. 냉장 보관을 한다. 냉동 보관을 한다라든가 또 들어가는 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이 제품을 내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잼을 만드는데 딸기잼에 들어가는 딸기, 올리고당, 설탕, 그 다음에 또 한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말지톨, 솔비톨과 같은 것들도 들어가겠고 그죠? 이렇게 넣었는데 그 넣는 양과 방법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유통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월 달에 2020년 3월 1일 날 이 딸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 판매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만큼 상온 온도가 유통 온도가 20도 상온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온인 20도에서 1년 동안 나는 유통을 해도
이 제품에 아무러한 어떤 거 뭐 질적인 저하라든가 열화 현상이라든가 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직접 실험 기관에다가 맡겨서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똑같은 어떤 그 원료를 써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똑같은 포장 용기에 넣었을 때 유리병은 유리병,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페트병이면 페트병, 그죠? 이렇게 각각의 그 보관 용기에 따라서도 유통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을 시판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 시판되어지는 것하고 나는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똑같은 용기에 똑같은 보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그 원래 유통되는 것하고 똑같아서 나는 실험을 생략했다는 그런 그 생략 사유서와 같은 것들도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최초로 내가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 품목 제조 보고서 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 만드는 방법이 조금 요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하면 좋겠다. 3시간 졸일 거를 뭐 2시간을 한다든가, 또 설탕에다가 아니 딸기잼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다가 구연산을 조금 더 넣으면은 산도가 있어서 젤리 형성이 더 잘, 잼 형성이 더 잘 되겠다면은 그렇게 조금씩 바꾸면은 변경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원래 거에서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품목 제조 보고를 변경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품명을 바꾼다든가 하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딸기잼에서 딸기잼에서 딸기 뭐 딸기라 하면 좀 그런 얘기죠. 뭐 다른 하여튼 간에 이 제품명이 바뀐다든가, 딸기 사랑스러운 딸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면은 이거를 갖다 제품명을 바꿀 때 그냥 사랑스러운 딸기 하지 말고 뭐 탐스러운 딸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면은 변경해야 되겠고, 원재료라든가 성분명, 배합 비율,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그런 원재료 성분 및 배합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유통기한은 품목 제조 보고를 할 때 유통기한보다도 더 연장하려는 경우, 짧으면은 괜찮은데 더 느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대상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시군구에다가 관할 관청이네, 그죠? 시군구에다가 품목 제조 보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품목 제조 보고를 시군구에 할 적에 직접 위생과라든 데 가서 찾아가서 서류를 내고 보고서를 냈지만, 지금은 안전나라에서 품목 제조 신고가 다 한꺼번에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이게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43호 서식이다 그래가지고 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품목을 제조했다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고인은 누구누구고, 영업소는 어디 예를 들어서 오뚜기 주식에서 오뚜기 소재지가 어디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정보는 식품의 유형은 오뚜기 딸기잼 잼류, 그다음 영업신고 번호 있을 테고, 제품명, 그죠? 탐스러운 딸기잼 뭐라든가 하고, 유통기한 품질 기준은 예를 들어 2002년 3월 1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 해가지고 만 1년을 잡는다, 12개월 잡는다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원재료 또는 성분비율, 배합 비율 쭉 들어갈 거고, 용도는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식용 이렇게 되겠죠. 보관 방법 및 포장 재질은 보관 방법은 상온 유통을 하고, 포장 재질은 내면만 쓰면 됩니다. 폴리에틸렌 P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렇게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포장 방법이나 포장 단위는 예를 들어서 300g, 500g, 1kg 이렇게 되겠고, 고열량, 저열량 식품에 해당되는가 해당되면은 된다, 아니면 해당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식약처에서도 제조 방법 설명서를 첨부를 해요. 제조 방법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험 검사 기간에 어쩌고저쩌고 기준 규격 검토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요 뒤에 첨부되어지는 것이 유통기한 설정을 했는 것들도 생략했으면 생략한 대로 다 올려놓고
같이 이제 첨부해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다음 보면은 현재 시설 특례에 따른 위탁 생산 및 위탁 생산과 유통 전문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위탁을 생산한다든가 유통을 전문을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제조사를 갖고 있지 않고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물건 가지고 유통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탁 생산은 자기 어떤 생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위탁을 해가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위탁자가 난 이제 위탁 생산을 좀 해달라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품목 제조 보고는 바로 제조 가공 업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 품목 제조를 해줘야 되겠고 또 뭐 표시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 가공 업자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자 둘 다를 표시사항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풀무원 유통이 있고 풀무원이 있다면 풀무원 유통에서 자기네들이 콩나물을 다 어떻게 재배할 수가 없으면은 뭐 콩사랑이라든가 뭐 나물사랑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 맡기면은 그 업체를 맡기고 제조가공업체는 콩사랑,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풀무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사항을 확인할 때 CJ가 이렇게 유통판매 전문업체 CJ, 제조가공업체가 뭐 밀사랑 뭐 이렇게 다 틀려요. 이거 잘 보고 또 물론 저기 제조가공업체가 뭐 CJ 유통도 CJ 이러면은 자기네들 자사제품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가품질 검사는 제조가공업체가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조가공업체나 유통판매업체도 함께 처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갖고 있지 않아도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즉 OEM 생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영업 허가 등의 제한인데 연결돼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제한, 영업소에 대한 제한, 여기 보면은 뭐 법인, 그 다음에 위의 식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 똑같이 한번 참 뭐 있었습니까?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다. 자, 그 다음에 건강진단 결과서 해가지고 검진 항목 장티푸스 뭐 정상이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흉부 엑스레이 찍었고 전염성 폐부질환 어떤 폐병 같은 게 있어요. 결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1년 번호 적고 접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적고 검진일이 11일이고 판정일이 15일이라면은 다음 검진은 언제 하냐면 요 하루 전에 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판정일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날짜를 땡겨서 요렇게 그 다음 해에 이 날짜에 이제 2014년 7월 10일까지는 이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죠? 정남국 보건소 지금도 똑같습니다. 1,500원 하다가 2,000원인가 뭐 2,500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교육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식품위생교육은 대상자는 식품 혹은 주류 제조가공업자입니다. 물론 영양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제 위생교육에 가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규는 8시간이고 보수교육은 3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집합하고 28,000원인가 24,000원 이렇게 되고 식품위생, 개인위생, 품질관리 등을 교육받게 되는데 인터넷 교육으로 이렇게 받게 돼요. 식품산업협회라는 어떤 그 임의단체가 식약처에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라 하는 것을 위임받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산업협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게 뭐 분석도 필요하고 자가품질 검사도 되고 위생교육도 해주고 해석교육도 해주고 식품산업협회는 or.kr로 정부의 하나 뭐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어떤 공공성을 떼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교육을 본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항 여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 적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즉 영양사 면허라든가 위생사 면허라든가 조리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식품 적격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이라든가 정보통신매체, 즉 온라인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및 영업자,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정하는 데 따라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축산 교육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정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1항, 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호를 말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행령 제27조에 식품위생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제조 가공업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운반업자, 식품 소분 판매업자, 그 다음에 여기 식품 자동 판매 영업자는 제외한다 그랬죠. 식용 얼음 판매업자하고. 소분은 잘게 이제 큰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서 포장하는 것을 소분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식품 보존업자, 그다음 용기 포장류 제조업자, 식품 적격업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는 사람,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장 같은 되겠죠. 영양사가 대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운영자도 모두가 다 식품위생의 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는 특히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88조 1장에 따른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한 사람은 또 받으라 이래 되는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증이라고 학교급식 가면은 영양사방에 다 걸쳐 놓습니다. 걸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집단급식소라는 하나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 운영자가 학교장이 아니고 이제 위탁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업신고증도 같이 한꺼번에 그 게시를 벽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가 항상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은 누구누구인가에 대한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